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정치 보복은 없다. 하지만 내란의 종식과 관련해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또 그쪽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내란 종식이고 여기부터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게 또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맞물릴지 또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법안 처리 좀 성급하게 하지 마라 라고 했고 박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말을 아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엮여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이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도 하죠. 네. 아마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주요 인사들, 뭐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국정원장 후보자, 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당장 이제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 뭐 대변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앞으로 보도가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리드를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준비를 하는 멤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사를 포함해서 첫 번째 이제 뭐 대통령령 1호는 뭘 한다라든지 입법을 뭘 한다라든지 대통령표 정책을 뭘로 한다든지 준비하는 팀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드러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팀들이 실제 국정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이 기구가 있어서 당시 그곳에서 이제 어쩌면 앞으로 5년 동안 이끌어갈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 과제들을 정하고 뭐 이런 어떤 사람 국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 어떤 뭐 그런 기구를 따로 만들지 아니면 새로 이제 바로 뭐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준비를 한다든지 뭐 대통령 홍보 전략은 어떻게 한다든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뭘로 한다든지 미국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통령령으로 뭘 한다든지 좀 준비하는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드러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런 식의 준비 조직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선대위에 워낙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고 뭐 경제, 뭐 재계뿐만 아니라 뭐 안보, 외교, 뭐 통일 이쪽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오는 자막으로 나오는 비상경제 대응 TF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동한다는 말은 준비를 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번 주에 본다면 오늘 이 4일이니까 모레가 당장 또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이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의 첫 국가지정 공휴일인데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참석을 할 거고 거기서 나온 또 추념사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박 기자? 네, 아무래도 뭐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뭐 남북관계 지금 또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에서 또 이제 평화적인 그런 관계를 로의 전환을 본인이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밝혔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떤 메시지를 현충일 추념사에서 또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참석 여부나 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는데요. 그런 뭐 대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안보에 관한 메시지도 담길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되고 굉장히 지금 사실 뭐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국가라고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얼어붙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장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제 국정원장이라든지 통일부 장관의 어떤 인사가 기용이 되느냐 인선을 봐도 앞으로 뭐 남북 관계라든지 외교 관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라든지 선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방금 뭐 김현우님과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완전히 문을 닫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말하자면 이게 악플도 아니고 무플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국내 경제도 어렵고 트럼프하고 협상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반응도 없는데
그걸 이제 강한 에너지를 쏟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그 후보에 대한 준비도 있겠죠.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앞서 국회에서 취임 선서 행사를 하고 나와서 함께 행사장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고요. 또 행사 뒤에는 국회 잔디마당, 국회광장에 함께해줬던 시민들과도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랑제에서 국회의장, 또 정당 대표와 오찬을 했고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아마 오후에는 주요 인선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 여러 차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 또 아니면 일본의 이시바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사강이라고 부르는 뭐 중국 시진핑 주석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까지 차례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이게 어려울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뭐 미중일러, 미일중러 이렇게 네, 그 순서가 좀 뭐 매뉴얼 아닌 매뉴얼이 네.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한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직접 통화를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 제가 요즘 듣기로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다 뭐 어떻게 좀 하려고 했다면은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하고 먼저 우리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의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니까요. 그 정리도 중요한 거고. 네. 오늘 아침 6시 21분에 중앙선관위에서 공식 당선인 의결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20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됐고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국회의장과 각정당 대표 협치를 상징하는 비빔밥으로 점심을 한 뒤에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오후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아침부터 전해드린 취임 행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윤태훈 시장님.